안녕하세요. 영어 면접 스피치의 신사훈. 곽상입니다. 우리들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자꾸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야 제가 묻어가죠. 사실은 굉장히 이게 비싼 분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아주 어렵게 짜장면 값에 모셨습니다. 짜장면 값에 모셨어요. 싼 값에 모셨다 그러면 안 되지. 비싸게 간짜장. 근데 이제 자기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내 몸값을 내가 높이는 방법? 그렇죠. 어, 좋은 직장에 이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영어 면접 스피치 그랬을 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영어만 좀 배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삶의 지혜를 우리 곽상 씨를 통해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 연애 기술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고 보니까 취업이 연애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럼 연애 잘하시는 분들은 취업도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죠? 그렇죠. 오늘은 You are in charge. You are in charge.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charge란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럼요. 충전할 때도 charge. 그럼요. 예. 방전됐을 땐 out of charge. 그렇죠. 그렇죠. You're in charge. 당신은 충만해 있습니다. 주도권을 끌고 가세요. 네. 그런 제목으로 거기에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5개 정도 오늘 엮어봤는데요. 누구랑 비슷하네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콘텐츠 그 데벨로퍼 아닙니까? 예, 기본이죠. 직접 그리고. 그럼요. 이거 요즘 이모티콘이 유행인데 네. 만들어가지고 팔면 장사가 잘 되겠네요. 잘 될 수가 있죠. 그 전에 우리 곽상 씨가 좀 떠야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운받겠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비매품입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are your career options right now? What are your career options right now? 경력상의 옵션이 지금 무엇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남성한테 물어본다라고 치면 혹시 교제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질문의 취지는 얼마나 절박하십니까예요. 당신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여기 집집마다 보석함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정말 그 집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저 절박함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한 사람이 훨씬 더 그 연애에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절박한 사람이 취업이 잘 되겠죠.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울음을 울어도 절박한 아이들이 울면은 엄마가 젖을 더 빨리 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범 답변에 대한 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의 시장성을 피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고용 상태라면 지금 내가 직장이 있는 상태라면은 현재 직장의 미래 전망, 그 다음에 내가 왜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가, 그 사유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 있다. 특히 이제 그 영어권 환경에서의 인터뷰어들은 이렇게 많이 띄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경직된 질문을 하기보다는 당신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많으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잠깐 우쭐해가지고선 마치 그 도박할 때 딜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몸값이 이 정도나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식의 유혹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겸손함을 유지하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다른 옵션이 있다. 나의 시장성은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모범 답변을 한번 훑어볼게요. Even though I am greatly appreciated there. 나는 거기서 충분히 감사함을 받고 있지만 잘 대우를 받고 있지만 I'm looking for something more.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한 것들을 찾고 있다. 그 뭐는 무엇이냐면 challenge, 도전일 수도 있고 money, money라는 단어보다는 benefit, 혜택이라는 말을 쓰면 좋아요. 혜택을 원하고 있다. 아니면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은 더 높은 직책. I'm looking for something more예요. 뭐 명예 같은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명예가 될 수도 있죠. 직책은 또 명예와 비슷한 그 동의어니까요. 그래서 I am seriously exploring opportunities with one or two other firms. 지금 다른 한 개나 한두 개의 다른 회사랑 그 가능성을 논의하고는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겸손하게 단순하게 말씀하면 돼요. 여기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구체적인 직책인지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말려들어요.
그쪽에서 물어보기도 하나요? 물어볼 수 있죠.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냐? 거긴 뭐냐? 거긴 얼마 주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사람의 그 대화라는 게 그 회사에 대해서 약간 그 위치에 대해서 과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언 중에 그러면 그 회사 가면은 어떠냐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그건 독약이에요. 거기까지 갔으면. 그 우리나라 면접과는 좀 여기선 다르네요. 네. 지금 한두 개 다른 회사도 지금 찾아보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죠. 한국에선 이런 얘기하면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쥐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맨들 면접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KBS 면접을 딱 보러 와서 전 MBC 쳐다도 안 봤습니다. SBS 개나 줘버려. EBS는 아예 개그맨 뽑지도 않아요. 전 그래서 오직 태어날 때부터 KBS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보거든요. 충성맹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매년 나오는 뻔한 멘트지만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외국 회사들은 좀 다르네요. 그렇지가 않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같은데 한국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그 충성맹세라던가 그야말로 아니면은 그 당신만을 위한 그런 오직 유일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제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가 되면은 다변화가 되면은 아마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 번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인 경우가 많았지만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고용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형의 질문들도 많이 접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50% 이하 뭐 이런 50이 뭐예요? 3년 내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9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다른 회사와의 관계예요. 지금 어떤 옵션이 있는가.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다른 회사를 찾아봤다. 그런 게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거 대답이었죠. 자체가 금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다른 회사 어디서 근무했냐. 거긴 뭐 어땠었냐. 그렇죠. 자연스럽게 묻게 되겠군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더욱더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 산재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그 외국계 회사들은요. 그 전에 일했던 직장의 그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어땠냐 하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네. 레퍼런싱을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 직원에 대한 그 근무 고과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하는 게 더 많은데 앞으로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아지니까 직장 그만둘 때도 잘 그만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런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Why have you been out of work so long? Why have you been out of work so long?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무직 상태였는가? 그죠? 이게 참 이것도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죠? 저는 뭐 대답이 있는데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편집될까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아나운서정에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전현무 아나운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전현무 아나운서는 제가 초창기 처음으로 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MC를 맡았을 때 제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일주일마다 만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전현무 씨는 이 예능 쪽으로 진짜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다. 발군의 자질이 있다. 글로 나가라. 뉴스 하지 말고 뉴스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냥 예능해라.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프리랜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직업은 있는 거지만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딱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삼행시가 전현무, 전직, 현직, 무직. 전현무. 항상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이름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곽상 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지금 무직이자 다직이죠.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실속이 없어요.
그게 너무 많은 그 우물을 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물론 뜻깊은 일이지만. 간짜장. 오이 송송송송 썰어서 Why have you been out of work so long?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무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참 힘든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그 정보는 그러니까 팁은 뭐냐면 왜 이런 그 질문을 하는가. 취지는 오랜 무직 생활의 경우에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었는가.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일단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무슨 뭐 큰 채무 관계가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제 그게 무슨 형사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은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쓸 때 이미 회사에다가 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고 그런 거 이외의 사안들 그런 것들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자 관계가 복잡한데요. 이런 거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왜 내가 그 무직 생활이 오래됐든가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의도적이었다는 거 그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 나는 의도적으로 다음번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왔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셔야 돼요. 그죠? 나를 오라는 데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무직 생활이 오래된 게 아니라 다음번 직장을 좀 더 면밀하게 찾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게 지금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모범 답변을 한번 훑어드릴게요. After my job was terminated, 내가 해고를 당한 후에 I made a decision not to jump on the first opportunities to come along. Not to jump on. 그냥 무조건 올라타지 않기로. I made a decision not to. 무조건 덜컥 잡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뭐를 덜컥 잡지 않아요? First opportunities to come along. 처음으로 오는 그 기회라고 그래서 덜컥 잡지는 않기로 결정을 했다. In my life, 이 부분이죠. In my life, I found that you can always turn a negative into a positive if you try hard enough.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은 언제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대치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범 답안은 굉장히 고급 영어예요. 정말 저런 문장은 외워두고 싶네요. 네. I've found that you can always turn a negative into a positive. 그렇죠. If you try hard enough.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퍼즈해 놓고선 받아 적으신 다음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시 재생성을 하시면 돼요. 하나 제가 추가로 조언을 드린다면 그 여러분의 표정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곽상 씨가 멋있게 설명할 때 내가 옆에서 그렇구나. 이러고 들어야지 이게 좋은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옆에 서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정말 잊지 말으셔야 될 귀중한 포인트는 이 좋은 문장을 기왕이면 미소 띤 얼굴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 긍정. 긍정의 마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This is what I've determined to do. 이게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다.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I decided to take whatever time I needed. 충분한 시간을 나는 택하기로 했다. To think through what I do best. 내가 뭐를 제일 잘하는지를 숙고해보고 what I most want to do. 내가 뭐를 가장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where I'd like to do it. 어디서 그 꿈을 이루고 싶은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항상 숙고하면서 구직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디즈니랜드에 취직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디즈니랜드 맞습니다. 내가 그 장소를 디즈니랜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직장을 디즈니랜드화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질걸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And then identify those companies that I could offer such an opportunity.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색출해내는데 나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 out of job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이 끌렸던 그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피력해 가는 거. 요것이 그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급 영어 받아 적으시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재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습니까? 네. 예. 전 3년 동안 배낭 하나 짊어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와 연관되는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사장이라면 우리가 3년 동안 해외 파견 시켜서 공부시키려면 돈이 드는데 저 친구는 3년 동안 공부하고 우리 회사에 왔으니까 야 저런 친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것 같거든요. 유학 갔다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면 그 얘기는 빠뜨려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거를 말씀을 해야 돼요. 너무나 좋은 그런. 혹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저 호주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얹혀 살다 왔더라도. 그거 연수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요. 연수로 한 거예요, 연수. 그럼요. 그건 연수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연수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우리 김연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네. 그녀가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네. 네. 지금 호주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들켰다. 네. Also, in all honesty, 여기서 이제 그 현실에 대한 그런 인정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뒤에 따라올 수도 있지만, also in all honesty, 솔직히 말해서, you have to factor in, 고려해야 된다.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The recession in this industry. 이 분야에서의 그 불경기, 이것도 우리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게 뭐 뱅킹 인더스트리든 뭐 생산업이든 또는 뭐 애드버타이징 광고업이든지 이 업계에서의 리세션을 우리는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는 거죠. 그렇죠. Because I was being selective. 나는 selective, 선별적이었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and the companies in our industry were downsizing. 자꾸 몸무게를 줄여가는데 컴퍼니들이 쉬울 리 있겠어요? 현실을 인식하고 넘어가야죠. The process has taken time. The process has taken time. 그 과정은 시간이 걸렸다예요. 내가 갈 곳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렸다예요. 그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재밌네요. 그럼요. 그렇죠.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그죠? But in the end, 그렇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I'm convinced. 나는 확신한다. That when I do find the right match, 내가 나와 딱 궁합이 맞는 그런 회사를 만날 수 있다면 it'll pay off.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태까지 기다렸던 가치가 있다. 호주에 가서 3년 동안 갔다 온 거, 연수 만나고 온 거 그만한 가치가 있다. 보면 볼수록 취업은 연애랑 똑같네요. 연애예요. 네, 연애예요.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Tell me honestly,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about the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of your boss or the company.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스나 컴퍼니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말해 주세요. 이런 건 왜 물어보죠? 상대방의 그러니까. 어떤 그 속사정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합적인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죠. 다른 그 강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면접관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캐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대기업에서는 교육을 충실하게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나 충분히 트레인이 안 된, 훈련이 안 된 그런 면접관들은 은근히 남의 회사 정보 또 물어보고 그래요. 예를 들어 네. 우리 뭐 전자회사가 크게 네. 뭐 S사하고 L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S에서 L로 면접을 보러 왔다. 네. 그러면 그쪽 보스의 취향은 어떠냐? 충분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회식 얼마나 자주 해요? 뭐 이상한 거. 그 회사 사장은 원래 세탁기에 자주 깔고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로 찹니까? 엉덩이로 찹니까? 뭐 이런 건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노련한 면접관들은 전 회사나 상사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험담을 하는가, 요거를 또 이제 유도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간성 탐지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네. 만약에 저 사람이 상대방 그 험담을 사장을 늘어났다면? 험담한다. 그러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면 내 험담도 늘어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연애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맨 처음 만났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과연 안전한 일일까요? 저는 그런 여자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제가 만난 모든 여자들은 제가 첫 번째 남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전 플러스, 믿어요. 거기다 플러스 헤어지면서 험담, 칭찬할 게 없으니까, 험담밖에 할 게 없으니까 본인은 그거 피해야 돼요. 네. 그죠? 모범 답안.
I have all the good memories about my former employer. 나는 좋은 기억들만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죠? They knew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프로페셔널하게 업무에 있어서 they knew what they were doing. 뭐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They treat their employee with respect. 자기들의 그 종업원들을, 구성원들을 respect, 존경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네. 최소한 그 정도의 respect는 본인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약간은 그 현실론이 나와요. Maybe the money was not the best. 나에 대한 대우는 최고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죠. 그렇죠. 현실은 인정해야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의 피력은 하고 넘어가야죠. But they did all they could.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To make me feel part of the team. 내가 그 팀의 일환이라는 거, 일부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 해줬다. 근데 돈은 별로 안 줬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네요. 양면성이에요.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좋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칭찬을 해도 안 좋고, 안 좋아요. 적당한 선에서 솔직한 듯하면서 또 얘기할 건 살짝 얘기해주고. 매너는 지키고. 외줄타기라고 그러죠. 그러네요. 썸남 썸녀 이건 뭐예요? 외줄타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What good books have you read lately? 에이?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묻는 질문인데 이런 게 면접장에서 나오나요? 예, 이제 면접 끝날 때쯤에. 면접 다 했어요. 한 3, 40분 얘기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가벼운 얘기들. 취미는 무엇입니까? 뭐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What good books? 뭐 좋은 책 읽은 거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의 소양을 알아보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양면성이 존재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막 중언부언 여러 가지 떠벌리고 늘어놓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욕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너 네 자랑 한번 해봐. 그리고 자랑의 정도가 넘치면은 이거 감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겸손해도 안 되고. 너무 겸손해도 안 되고. 최근에 읽은 책이요. 뭐 없네요. 3년 전에 전화번호 보내요. 뭐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웹툰은 조금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상식 레벨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과시의 여부를 한번 떠보기 위한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베스트셀러 한두 권에 대한 상식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무슨 주간지 내용이라든가 무슨 아까 말씀드린 웹툰의 내용, 뭐 얄팍한 내용, 허구적인 내용, 무슨 막장 소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시키는 게 좋죠. 자기의 그 소양이니까, 교양이니까, 그죠? 제가 어떤 사장님한테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네. 그 책이 좀 아주 야한 만화책이었었어요. 뭐 물론 제 취향을 잘 파악하시고 주신 건 이해하겠는데 그 옆에서 딴 사람들이 제가 그 책 갖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유 왜 이걸 슬쩍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최근에 무슨 베스트셀러 또 혹은 노벨상 받은 뭐 세컨핸드 타임이나 뭐 이런 걸 주시면 그렇죠. 더 좋았을 법했네요. 자랑스럽게. 그런 책 주시면은 책 잡혀요. 실례합니다. 네. 이거 병이에요. 뭐 상관없어요. 네. 오늘은 뭐 유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립으로. 그래서 이 질문의 포인트도 단순히 당신이 진짜 무슨 책을 읽었나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너무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렇죠. 너무 겸손하지도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범 답변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 생성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샘플 하나 드리는 거예요. My recent favorite was the Justice by Professor Michael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샌덜 교수가 진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It talks about what the right thing to do is as its subtitle suggests. 그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정의는 무엇인가, 옳은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It made me think a lot about social responsibilities. 그거는 그 책은 나에게 이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as well as 벤담 교수의 Jeremy Bentham's utilitarianism. 어려운 단어 한 개 정도 집어넣으세요. 그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다. 요 정도. 더 많이 얘기하면 말려들어요. 그죠? 요 정도. 그런가 하면은 조금 좀 가벼운 분위기로 나간다면 I also read again. 다시 읽었다. 뭘 읽었어? Classic. To Stay with Maury. 모리와의 화요일.
유명한 머리와 책이죠. 함께한 화요일.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이 있었죠. Which always reminds me of importance of good friendship. 친구 우정의 중요한 것을 나한테 이렇게 상기를 시켜준다. And courage to seize the moment, whatever situation you're in.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준다. 약간 좀 교양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 이런 식의 답변들을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은 이런 질문은 그냥 플러스 요소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5번째 질문. Tell me about something you did or failed to do that you now feel a little ashamed of. 그러니까 네가 했던 일 또는 하지 않았던 일,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자책이 되는 일,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약점을 자백하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고가인지,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가늠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모범 답변을 작성하는 요령,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후회는 없고 그 다음에 확고한 태도를 보여줘라. 후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뭐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 연수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필요 없는 얘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직업관에 관해서만 얘기하시면 돼요.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을 위한 철칙. 그래서 나는 그런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있다. 그 부분을 애드해 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것도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카피하신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셔서 쓰시면 돼요. You know, I really cannot think of anything. 그렇게 큰 후회 또는 수치의 순간은 난 없었다. I guess I've been lucky enough. 나는 충분히 lucky했다. Enough to say that there is no major regrets or shame in my professional life so far. 여태까지 직업상의 큰 후회는 없었던 것을 나는 lucky로 생각한다. I think it's also partially due to my work principle.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거는 나의 일에 대한 업무 철칙 때문에도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철칙? I practice all the time. 나는 항상 실현한다. 뭐를 실현하냐? Always making sure. 확인하는 것. At the end of each day. 그날의 마지막 날 반추를 해보는 거예요. That everybody I dealt with that day is feeling square with me. 그날 내가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특별한 그런 마찰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간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죠. 그냥 네. 난 없습니다. 후회할 일 안 합니다. 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자기가 할 얘기를 다 하고 그렇죠. 자기는 굉장히 준비성도 철저하지만 반복해서 복습 과정 그렇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철저하게 뒤처리를 잘한다. 그렇죠. 그런 아주 명문장이네요. 그렇죠. 실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한다예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하는 사람이다. 베스트 앤서예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sometimes I see things that do need more follow-up. 조금 더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네. Whether a pat on the back, 어깨를 좀 두드려주는 그런 사람을 독려해주는 그런 일이라든가 or maybe a 5-minute chat in someone's office. 5분 동안 그냥 같이 대화를 좀 해봐라. To make sure we're clear on certain issue. 특정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같은 주파수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 네. 그걸로서 나는 많은 후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You're hired. 이제 취직됐네요. 이렇게 취직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들, You're in charge. 당신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5개의 중요한 문항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팁 하나요. 의상은 어떻게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으면 돼요. 네. 농담이고 평상시와 다르신데요? 평상시와 다르죠. 어제 만났을 때는 선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은 신경을 써야죠. 가끔 여자분이 네. 처음 만난 남자가 회사 자켓 여기 로고 찍힌 거 네네네. 입고 나와서 땀 흘리고 있고 부츠에 흙도 묻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가 잘생기면 결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상이 필요 없나 봐. 그러니까 취업도 마찬가지야. 취업도 옷 아무리 잘 해입고 가도 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의상이 좀 불성실해도 합격합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런 그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사례가 많죠. 자켓도 못 입고 막 잘못하고 운동화 신고 운동화. 우리보다 면접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스트릭하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아니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왜 운동화를 신고 왔냐? 예, 저는 열심히 뛰는 모습을 평성하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멋진 신발을 사 신고 구두 신고 오겠습니다. 하하하. 이래서 합격했다는 옛날 고전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복장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만 복장이 완벽할 수 없다면 답변만 완벽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석이 더 좋으시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말이 막힐 땐 톡